IT에 관한 이야기를 가장 쉽게 전달해드리는 인복의 IT 트렌드를 읽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복의 IT 트렌드 읽다. 일상 속 IT 이야기 드리는 시간입니다. 8월이 시작이 됐습니다. 무더운 여름이기는 하지만 비도 좀 내리고 있는 것 같고 그래도 날씨가 좀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8월달 새로 시작을 하면서 오프닝 곡을 바꿔봤습니다. 괜찮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이야기는 그런데 유쾌하지 않은 이야기를 좀 시작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저희들한테 유쾌하지 않은 이야기는 아니에요. 원래 그 불구경이 재밌는 거고 남의 싸움이 재밌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번 싸움은 블랙 위도우의 디즈니를 상대로 한 싸움입니다. 스칼렛 요한슨이 디즈니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건이 있어서 좀 봤는데요. 이게 앞으로 OTT 서비스들에 있어서 이슈가 될 만한 지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영화 블랙 위도우 보셨죠? 저도 꽤 재밌게 봤었는데 이거 디즈니 플러스를 제가 사용을 하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프리미엄 액세스로 한 3만원 정도? 그 정도의 돈을 더 내면은 볼 수 있어요. 바로 이 부분이 프리미엄 액세스를 통한 스트리밍 동시 개봉을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를 한 겁니다. 왜냐면은 그 배우분들하고 감독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수익하고 박스오피스 성적에 따라서 추가적인 수익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받지 못하게 된 거예요. 이 금액을 따져보게 되면은 거의 5천만 달러 정도 손실을 봤다. 이거에 대해 보상해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디즈니 측에서는요, 이런 것들 생각하지 않고서 프리미엄 액세스라고 하는 동시 개봉을 열었을 리는 없겠죠. 그렇다 보니까 디즈니에서 하는 이야기는 이거를 통해서도 추가 수익이 충분히 발생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생각보다도 지금 디즈니 플러스에 오픈이 되고 블랙 위도우가 극장에 걸리고 난 다음에 그렇게까지 좋지 않습니다. 순위도 많이 내려가져 있고요. 사람들이 많이 극장을 또 찾지 않아요. 근데 이게 디즈니의 탓이라고는 볼 수 없잖아요, 지금요. 아무래도 코로나가 또 심해지다 보니까 외출을 꺼리는 상황에서 어쩌면은 디즈니 플러스와 같은 것들 이런 걸 통해서 소비하는 게 영화에서 소비 못했던 걸 여기서 소비하다 보니까 매출은 맞춰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아무래도 들어가는 비용부터 시작해서 너무 많은 돈이 들었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코로나 끝난 다음에도 영화관하고 스트리밍 서비스의 동시 개봉은 사라지지 않을 것 같아요. 이번 소송의 승패가 어디로 갈지를 주목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영화 제작비 자체를 줄이려는 노력들도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화관이 문을 닫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영화관에서 기대하는 수익하고요, 스트리밍 서비스를 얻을 수 있는 수익, 처음부터 같이 계산하고 들어가는 것밖에 답은 없지 않을까? 이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네요. 자, 두 번째입니다. 아이오닉 5 요즘에 거리 많이 보이더라고요. 아이오닉 5 구매자의 절반 이상이 50대 이상이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그 구매자 분석 결과가 이제 나오게 된 겁니다. 한 3달 정도 흘렀죠. 이 결과를 보게 되니까 60대가 20.6%, 50대가 31.1%, 40대가 27.6%, 30대가 16.8%, 20대가 3.8%입니다. 20대도 구매를 했어요. 이렇게 되니까 50대하고 60대를 합치게 되면은 50% 이상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뭐 40대 이상으로 봐도 될 것 같아요. 꽤 많은 연령층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야겠죠. 차값이 5,900이 넘죠. 5천만 원대가 넘고 보조금을 다 받아도 그래도 뭐 옵션 이것저것 하게 되면 5천만 원 정도 하니까 저렴한 금액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이게 굳이 기사들을 50대 이상이다 이렇게 할 이유가 있었을까 싶긴 합니다. 아이오닉 5라서 50대 이상으로 몰고 싶은 거였을까요? 아니면은 그 테슬라 타시는 분들은 그런 얘기가 나왔었죠. 그 테슬라 타는 사람들이 아이폰을 쓰고 뭐 이런 식으로 나왔던 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양장 구도를 만들기 위해서 한 건가 싶기도 한데 그렇다면 좀 실패한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벌써부터 커뮤니티에는 아재오닉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근데 이거 아재스러운 디자인 모르겠습니다. 디자인은 호불호가 갈린다. 하지만 전 이 디자인 굉장히 멋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길거리에서 보면 더 멋있기도 하고요. 여기다가 V12라는 기능 멋있잖아요. 그 220V를 뽑아 쓸 수 있는 기능. 꽤 행복한 기능인데 굳이 이렇게 50대 이상이라고 확실하게 할 필요는 없었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좀 아쉬워서 소개해드렸어요. 저는 마지막 얘기입니다. 삼성증권이 메타버스에서 시상식을 열었습니다. 저희 이야기한 적 있었죠. 메타버스에서 열었다라고 항상 나오지만은 그 따져보고 보면은 메타버스 플랫폼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다 하나씩 소개를 하면서 헤드라인 카피로 못 달다 보니까 메타버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번에 삼성증권에서 선택한 플랫폼은 이프렌드입니다. SKT의 이프렌드. 여기서 시상식을 열었죠. 저도 지난번에 여기서 행사를 진행해서 그때 오셨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꽤 재밌게 진행을 했었고 좋은 시간이었는데 바로 이 플랫폼을 활용을 해서 2분기 우수 본부하고 지점에 대한 시상식을 열었던 겁니다. 시상식에는 30명의 임원들하고 지점장님들이 참석을 했고요. 지점장들의 가족들도 참석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공개된 사진을 보게 되니까 저도 해보니까 이게 약간 어색하더라고요. 다 같이 나와서 사진 찍어주세요 이런 거 하는 게 좀 어색함이 있지 않았을까 싶기는 하고, 앞으로 이런 시상식이나 세미나를 지원하는 플랫폼으로 더 크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능들이 좀 추가돼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새 메타버스 안에서 이런 식의 행사들이 계속해서 열리는데 이게 대세가 되었다라고 보기보다는 사실상 어떤 것들이 가능한지 이제 기업들이 알아보고 테스트하고 있는 중이다. 그 테스트를 함에 있어서 제일 리스크가 적은 것들이 이제 시상식이라든지 아니면 신입사원 환영회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열리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아시겠지만 월요일 오전에는 항상 소식들이 좀 적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좀 고민을 하면서 계속 봤었는데 일단 이 세 가지로만 이야기 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더 재밌는 소식들 팍팍 긁어서 찾아서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출근길 IT 즐거운 소식 되었으면 하고요. 8월달 또 계속 무더울 것 같고 날씨도 좀 안 좋긴 합니다만 즐거운 날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건강하시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일상 IT 이무의 IT 트렌드를 읽었습니다.